최근 강복절 축사하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 축사에서 계속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을 향해서, 시민사회를 향해서 공산당이라는 인식을 거침없이 포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산 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면 그게 총리님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의 걱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실하게 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을 계속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는데요.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한 3개국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죠. 그러시죠. 총리님,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본인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은 공산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공산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베트남 국부로 초청받는 호치민 주석은 공산당원이었겠죠? 네, 물론이죠. 총리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베트남 공산당 출신 지도자. 의원님께서 그것이 육사의 그런 흉상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그거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우리 홍 장군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은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계시는 게 적절한가, 좀 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의 광복과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것, 그러한 원래의 그런 취지가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념, 좀 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시각에서의 이념의 차원에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한 흉상의 이전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방문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 이 장면은 베트남 국부로 초청받고 있는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 사진인데요. 총리님, 베트남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8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이념은 잣대로 되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2,800개 기업 총리께서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지명 베트남의 국부의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1990년 동국권 붕괴로 해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신룡의 시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할 때 홍묘 백마론을 이야기했고, 베트남도 미국과 그렇게 프랑스,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의모의 정책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모르고 총리님이 몰라서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총리님은 정말 경륜 있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총리님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님들 제대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속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도 이제 R&D 예산이 무려 이제 17% 정도 줄었는데요. 아마 이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또 많은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이거를 급속하게 늘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프로젝트별로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또 특히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검토는 그러한 기득권을 최대한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체제로서 편성을 최대한 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무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야 그것이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의 사정은 전체 국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비상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종자 씨앗을 삶아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쉽고 제고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홍범도 육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강복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 국정원장하고 김자진 장군의 손녀로 알려진 김을동 전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방을 했는데 이 강복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육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온 국민의 광복운동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육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런 기념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강복 회장님의 조언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단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해고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에 독립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1체 단식 뭉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